이 100만 원이 나왔어요. 이때 보험료는 총보험료입니다. 총보험료. 그러면 경작자가 납부해야 될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경작자가 납부해야 될 보험료는 얼마냐? 이 농작물 재해보험에는 100%의 총보험료를 경작자가 납부한 예는 한 번도 없어요. 기본이 있습니다.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해줘요. 그래서 정부 지원 보험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몇 프로? 보통 50%예요. 벼에 가면 달라져요. 벼에 가면 달라집니다. 또 무조건 50%에서 그때 그 사람이 50%라 했는데 왜 또 벼가 되니까 뭐 65%, 60% 나오던데 벼는 다릅니다. 지금 여기는 특정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다음에 지자체 지원보험료가 또 있어요. 지자체 지원보험료가. 지자체라면 뭡니까? 지방자치단체인데 지방자치단체는 두 개로 나눠지죠. 두 개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광주 같은 경우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누구죠? 광주광역시장. 기초자치단체가 누굽니까? 북구청장, 남구청장. 이게 기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합쳐서 또 보험료를 지원해줘요. 보통 이게 합치면 약 한 30%, 또 조금 안 된 데는 25%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경작자가 납부해야 될 보험료는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이 조건이면. 그렇습니다. 예, 쉽잖아요. 보험료는 이 문제가 나온다고요. 총 보험료가 100만 원이고 그 지역의 지자체에서 지원 보험료는 30%이다. 이때 경작자가 납부해야 될 보험료는 정부 지원료는 안 알려줘요. 특정 사과라고 조건을 줘버리니까. 특정 사과면 50%잖아요. 벼만 다르다겠어요. 나머지는 거의 다 50%니까 이 말은 안 쓰죠. 안 내 문제에서. 총 보험료가 100만 원이고 그 지역의 지자체의 지원 보험료가 30%인 때 경작자가 납부해야 될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그럼 얼마예요? 20만 원이잖아요. 10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 곱하기 얼마입니까? 100만 원 했더니 20만 원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용어가 헷갈리니까 뭐 정부 지원 보험료 귀찮다. 지자체 이건 또 너는 뭐냐? 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투표에서 다 뽑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그 영어를 잘 이해를 해주시고 자꾸 읽어보세요. 영어 읽어보시면 저하고 다음 시간에 대화할 때도 솔직히 편해요. 근데 영어 이 책을 자꾸 안 읽어보시면 이거 깝깝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적하고 촉각 조사는 작년에 이 내용을 쓰라고 서술 문제로 나왔어요. 이 내용을 이 판을 한 판을 쓰면 몇 점 줬냐면 몇 점 줬겠습니까? 한 4.5점 정도 줬어요. 15점짜리 문제에 15점 문제에 이른 서술 문제 4개를 묶어버립니다. 4개를. 5점 주기는 애매하고 4점 좀 안 되겠네요. 4, 4, 16이니까. 그래서 작년에 저가후 착가수 조사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 다음에 범동상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낙엽률에 대해 낙엽 피해율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나올 거 다 놔버렸습니다. 육아 타박률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특이한 것은 다 놔버렸어요. 작년에. 올해는 안 나옵니다. 이거 쓰란 말. 작년에 이 문제가 다 이렇게 나왔다니까. 4문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이 과정에서 총 8개라겠죠. 조사하는 게, 현지 조사하는 게 8개입니다. 4개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게 뭐 있겠습니까? 착가수 조사, 낙과 조사, 낙과 피해 조사. 딱 4개에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정해졌어요. 나올 수 있다면. 작년과 똑같지는 않으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 내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게.
그래서 올해 8가지인데 기본은 알고는 가셔야 되니까 8가지 피해 중에서 지금 현지 조사 중에서 하나는 했습니다. 저가 후 착화 조사.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을 잘 기억하면서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서술형에는 쓰라고 말하는 서술형에는 정답은 없어요. 대신에 거기에 원하는 키워드를 잘 써놓으시면 무조건 점수를 드립니다. 키워드를. 품목별 표본 주수표에 의해서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주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빼가지고 조사 대상 주수를 선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품목별로 표본 주수표에서 표본 주수를 산정한다. 그래서 표본 주수를 골고루 표본주 간격에 따라서 정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보고 편하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똑같이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시험 문제에서. 이게 절대 똑같이 쓰라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면은 다 맞는 점수입니다. 애우면 힘들어져요. 애우지 마세요. 애우지 말고 자꾸 잊어먹으면서 읽으면서 그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173쪽. 172쪽 밑에 맨 아래에 있습니다. 2번 생육 시기별 조사. 아까 생육 시기별 그러니까 나왔잖아요. 생육 시기. 나무의 일생 생육 시기. 생육 시기 뭐 있습니까? 발아기. 발아기부터 적과하기 전. 말은 거창합니다만 막상 까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발아기. 새싹이 났을 때부터 어린 육아가 키우려고 골라내기 전까지. 그 다음은 뭐예요? 두 번째가 적과 전. 그러니까 적과 전 했으니까 이제는 적과가 끝났겠구나. 적과 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적과 후부터 수확시 이런 식으로. 생육 시기가 그거예요. 생육 시기가. 아까 얘기했죠. 현지 조사물을 편성할 때 뭐라 했습니까? 생육 시기별로, 품목별로, 재해 종류별로 하라 했으니까. 아니 태풍이 왔는데 그 뭡니까? 범통상에 막 조사돼 있기. 범통상에는 표본 주수를 3주만 갖고 따져요. 표본 주수를 3주만 하는 게 여기 조사에서 딱 3가지만 있어요. 나머지는 아까 말한 표본 주수표 있죠. 이걸로 하는 겁니다. 50, 100, 150, 200. 50, 100, 150, 200. 10, 14, 16. 두 칸씩. 10, 12, 14, 16. 두 칸씩. 50, 100, 150, 200. 10, 12, 14, 16. 이게 표본 주수표잖아요. 50, 100, 150, 200. 근데 표본 주수가 조사 대상 주수가 1000주여도 조사 대상 주수가 10,000주여도 표본 주수는 딱 3개만 골라가지고 조사하는 게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게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재밌죠? 표본 주수를 3주 하는 조사가 종류가 3종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지금 막 배워야 되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괜찮아요. 착가 피해 조사. 그 다음에 동상해 조사. 봄 동상해, 가을 동상해. 3개. 나머지는 표본 주수표에 의해서. 그래서 봄동상해 조사를 나가시오 그러면 표본 주수 3개 해야 되구나 이렇게 가셔야지. 야, 품목별 표본 주수표에 의해서 그 품목이 뭐디? 사과입니다. 그래 몇 주디? 800주던데요. 그래야 웜에 깝깝하셔. 그렇지. 깝깝하셔. 1000주 된대요. 깝깝해. 맥시멈 풀 25주를 조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리고 25을 다 조사하고 났더니 무엇을 이렇게 많이 했어. 3주만 하면 될 것인데 힘 파이잖아요. 3주만 하는 거. 지금 보시는 게 173쪽에 보게 되면은 나무 피해.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적과 종료부터 수확기까지 낙과 피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에 보면 낙엽 피해 있고. 지금 여기 한번 봐보실까요? 173쪽에
외가로 1번 말고 동그라미 1번 봐보시겠습니까? 발화기부터 적과 종료 전에는 다음과 같은 조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아까 메모해드린 거 있죠. 나무 피해 조사, 그 다음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그 다음에 두 가지만 하잖아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금방 표본주 세 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니은 봐보세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감귤에 하나 맺습니다. 언제 조사한다고요? 태풍 강풍이 왔을 때 생육 시기는 발화기부터 적과 전에, 발화기 새싹부터 적과하기 전에, 새싹부터 적과하기 전에 그때 피해 사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때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표본주를 몇 주로 선정하라? 세 주만 선정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세 주를 선정하는데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왜 이 감귤 같은 게 좋냐면 세 주를 나무를 세 주를 선정해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는 거예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 없는 것만. 아, 이것은 뭐 과일이 착과가 몇 개가 아니면 유가가 몇 개가 막 그 어렵구나 이런 게 아니라 여기 피해 있네 이것만 보는 거. 피해 있네. 뭘로 보라 했습니까? 내 몸에 달린 눈으로 육안으로 보라고요. 아, 육안으로 봤더니 피해 있어요. 오케이, 피해 있음. 이것도 피해 있네. 아, 피해 있음. 이것도 피해 있네. 피해 있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피해가 보상하는 죄로 난 피해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뭡니까? 재해 입증 자료를 첨부하겠죠. 그 밑에 보면 입증 자료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에 재해 입증 자료 세 가지를 쓰시오. 5점짜리 나옵니다. 이게 재해 입증 자료 공통이에요. 재해 입증 자료 세 가지가 뭡니까? 기상청 자료. 두 번째는 뭡니까? 농업 기술센터 소견서 기술센터 소견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손해평가인의 그렇습니다. 소견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손해평가인의 관청의 의견입니다. 관청의 의견 개인적으로 쓰는 거고 관청에서 요구한 내놓은 자료예요. 공증 입증 자료 기상청 자료. 보통 기상청 자료 같은 경우는 태풍이 불거나 강풍이 불면 그 과수원 인근에 가장 가까운 기상 관측소 세 군데에 자료를 받아요. 그래서 이때 순간 최대 풍속이 이때 며칠 날 이런 바람이 분 적이 있다 라고만 한다면 그 해당되는 태풍으로 이 사람이 범인했던 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재해로 보는 거죠. 근데 술 먹고 내가 포크레인으로 막 밀어버렸어요. 아니면은 포크레인을 자격을 엊그저께 그 굴삭기 면을 따가지고 이쪽 좀 땅 좀 팔아 했더니 막 휘 돌려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삽을. 그럼 남들 다 쓰러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피해 사실 이제 그런 피해는 아니겠지만 그건 보상하는 재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져보려고 재 입증 자료를 첨부하라고 한 거예요. 재 입증 자료는 뭐다?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서, 손해평가인의 소견서. 아까 제가 이 말씀 드렸는가요? 율과 율 안 드렸어요. 이것도 왜냐하면 얘도 똑같은 퍼센트예요. 예. 똑같은 퍼센트인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피해할 때는 뭘로 씁니까? 율 그러죠. 낙엽할 때는 뭘로 씁니까? 이렇게 쓰죠. 예. 왜냐하면 이제 공식을 쓰시오, 공식을 쓰고 과정과 답을 쓰시오 할 때 낙엽률 할 때 낙엽률 이렇게 써도 맞게 해줄 것 같긴 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율과 율은 이제 앞에 어떤 글자가 오냐에 따라서 율이냐 률이냐로 달라지잖아요. 율은 뭡니까? 앞자가 모음으로 끝나거나 아니면은 자음 중에서 니은자로 끝날 때만
유를 쓰잖아요. 나머지는 낙엽률은 앞자가 니은 위에 자음으로 끝날 때 낙엽. 아, 낙엽. 오, 니은이 아니고 비읍이네. 아, 그래서 비읍이기 때문에 아, 유리구나. 피해율. 자음으로 끝났네. 그래서 유리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정률. 인정률 아니고 니은으로 끝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아, 유리구나. 모음이나 앞자가 모음이나 자음의 니은자로 끝날 땐 유를, 그 외에는 률로 쓰시면 됩니다. 네. 설마 률로 써야 되는데 율로 썼다고 해서 점수는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손해평가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사실 확인조사할 때는 표본주수를 세 주를 선정을 하되 과수원 내의 조상 대상 주수에 골고루 분포되도록, 여기는 간격은 따지진 않았잖아요. 표본주수표에서 관계 임의적으로 봐갖고 아, 이 정도 이 정도. 과수원이 이렇게 있으면 아, 이 정도는 내가 뽑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골고루 선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벼도 표본조사는 약간 달라요. 벼는 벼때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또 어쨌든 간에 피해사실 확인조사, 피해사실 확인조사, 착과 피해조사, 동상의 조사, 요거 세 개는 뭐다고요? 세주, 표본주수 세주입니다. 나머지는 품목별 표본주수표에 의해서 50, 100, 150, 200, 10, 12, 14, 16, 50, 100, 150, 200, 10, 12, 14, 16. 요거 좀 기억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때는 태풍 강풍 때. 예. 그렇죠. 아, 좋은 질문인데 사실 이때 질문하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질문하는 시간이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전체의 것인데, 우리 회장님 좋은 질문하셔서 지금 말하는 피해사실 확인조사는 감귤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재해 때, 태풍 강풍일 때, 태풍하면 강풍 그냥 기억하세요. 강풍하고 형제간입니다. 근데 태풍일 때 감귤이 생육 시기가 언제다고요? 발화기하고 적과 전에 태풍이 왔을 때, 이때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그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재해가 뭐였냐? 재해가 그때 걔가 또 그 나무가 어느 정도 자랐냐? 생육 시기. 그 다음에 그게 사과였냐, 배였냐, 단감이냐, 떫은감에 따라서는 품목.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눈을 싹 감으면서 이런 문제가 딱 나온다. 그러면 아, 태풍 때, 발화기하고 적과전 때, 사과인 경우에, 감귤인 경우에 조사해야 되는 내용을 쓰시오. 그러면 눈을 싹 감으면서 아, 태풍이었다, 발화기였다, 그죠? 감귤이었다. 그러면 감귤만 피해사실 확인조사에 맞아 해. 그잖아요. 나머지는 안 합니다. 그렇죠. 범동상이에요. 재해가 이제는. 범동상에 봄에 왔다. 왜? 언게. 어는 피해가 봄에 왔으니까 동상인데 얘 이름이 봄에 왔으니까 범동상입니다. 가을에 오면 가을동상이에요. 가을동상인데 이 범동상이가 보통 언제 오냐면 발화기 때 오는데, 문제에서도 그래. 발화기에서 적과전에 오면 범동상의 피해 조사를 하는 겁니다. 범동상이. 이때는 표본주수를 몇 주라고 했어요 아까? 그렇습니다. 세 주입니다. 세 주인데 아까 말씀드린 태풍 때 온 감귤의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같은 경우는
법원주수 세 주를 선정해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만 뭘로 확인하라고요? 나의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해라 그랬죠. 그래서 피해 있음 없음만 그냥 따지는 겁니다. 근데 재해가 뭐냐? 재해 범통상해구나. 재해. 오케이. 생육시기는 뭐였지? 발악이었네. 품목은 뭐였을까? 사과라고 합시다. 사과. 여러분 표본주수 일단 세 주를 선정해야죠. 그래서 그 세 주에 나무에 가지에 네 가지입니다. 동서남북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뜨면서 골고루 어떤 그 발육 상태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에 있는 발악이니까 과일은 없겠구나. 꽃눈이나 어린 과실의 피해를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보험을 뭐에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A라는 분이 이 조건으로 보험을 특정 위험으로 넣습니다. 특정 위험 아까 뭐라 했죠? 특별히 정해놓은 위험이라고 말씀드렸죠. 특정 위험. 그럼 특정 위험이니까 위험 종류는 몇 개 안 되겠구나. 그렇죠?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죠? 태풍. 하면 따라가는 게 강풍, 우박, 집중호우, 특약 들어갑니다.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구나. 그죠? 그래서 동서남북 네 가지에서 보니까 봄동상해 특약에 이 피해율이 몇 프로 이상이 되냐? 이분은 특정 위험 방식으로 해서 봄동상해 보험을 가입했네요. 그러면 육아 타방, 꽃눈이라든가 이 육아의 피해율이 몇 프로야 되냐면 5% 이상이어야 돼요. 5% 이상이어야 이분이 보험에 나는 봄동상에 오면 50%를 피해를 인정해줘. 70% 인정해줘. 이렇게 정해놔요. 미리 보험료를. 70%로 봄동상에 오면 70% 인정해줘 하면 보험료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겠죠. 피해를. 봄동상에 왔다. 예를 들어서 아까 평년 착가수가 평착이라고 할게요. 평년 착가수가 5만 개였는데 봄동상해가 왔어요. 그래서 피해율이 5%로 조사해 보니까 표본주 세주 했더니 피해율이 5% 나왔습니다. 아니면 6% 나오는 경우도 있죠. 7%도 나올 수 있고 나왔어. 그러면 이분이 저가 후 착가수가 이제 조사를 또 해야 돼요. 봄동상해가 오면은 저가 후 착가수를 꼭 조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보험에 가입한 과수원에 조사해야 될 게 뭐냐면 저가 후 착가수예요. 저가 후 착가수는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조사하는 겁니다. 사고가 나든 안 나든. 이 저가 후 조사를 착가를 해봤더니 3만 개밖에 아니에요. 봄동상에 났는데. 근데 5% 특정으로 가입을 했고 특정한 위험으로 가입했는데 그게 봄동상해가 들어가 있고 이 봄동상해가 들어갔는데 5% 이상이면 봄동상해 인정 피해율로 봄동상해 났어. 그러면은 평년 착가수에서 저가 후 착가수의 50%를 내가 보상해 줄게. 50% 감소한 걸 인정해 줄게. 감소 과실수로 잡아줘요. 감소 과실수를 쌓아가지고 낸 중에 기준 착가수에다 피해율을 냅니다. 그 피해율 갖고 보험금을 산출하는데 하나씩 가게요. 이렇게 따져. 그랬더니 5%가 나왔어. 나는 50%짜리를 들었다. 봄동상의 인정 피해율을 50% 들었다. 그럼 이분의 감소 과실수는 몇 개입니까? 5만 개에서 3만 개 빼버리고 2만 개죠. 2만 개에 50% 몇 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봄동상의 인정 피해율을 금방 뽑아버린 거예요. 이게 봄동상의 인정 피해율 이거예요. 봄동상해로 인한 감소 과실수가 몇 개인가요? 이 조건을 줍니다. 특정 위험 방식이고 봄동상해가 왔다. 그랬더니 봄동상해의 피해율을 봤더니 5%가 넘었다. 평년 착가수는 5만 개이고 저가수 3만 개일 때 봄동상해로 인한 감수, 이 봄동상해로 인해서 과일이 원래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는 감수 개수가 몇 개냐? 10,000개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금방 계산하시네. 저희도 작년에 이거 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이게 10,000개잖아요. 근데 보험료를 많이 내면 좀 더 봐줘요.
이게 뭐냐? 특정이 아니라 얘는 적과전으로 갑니다. 적과전 위험. 적과전 위험으로 갔을 때, 적과전 위험으로 가게 되면 아까 뭐랬습니까? 적과전에는 얘 이름이 원래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이잖아요. 종합위험. 적과전에는 종합으로 모든 재해를 다 보상해 준다 이거죠. 그래서 적과전에는 보상하는 재해가 뭐예요? 손해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잖아요. 범통상해가 자연재해입니까 아닙니까? 자연재해입니다. 통상해니까 자연재해. 아, 그랬어. 적과전 위험 방식으로 넣어놨습니다. 50%가 뭐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일단 적과전 때는 아예 그 규정을 안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이랬는데 이 사과 농장에서 범통상해가 왔어요. 그랬더니 적과전 때는 적과전 위험 방식 하면 동서남북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세 주 딱 선정해서 피해 있음 없음만 보는 거. 5% 안 따집니다. 동서남북 필요 없어요. 뭘로? 육안으로 육안 딱 피해 있음. 조사 결과에다가 뭐라고 씁니까? 아까 특정일 경우에 조사 결과에는 범통상해 피해율 이렇게 씁니다. 피해율 해서 7%, 뭐 8%, 5%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써요.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에서는 뭐라고 씁니까?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에서는 범통상해 때 피해가 오면은 피해 있음 이 말만 써놓습니다. 봤더니 피해가 있더라. 피해 있음 이 말 써놓은. 그래놓고는 얼마를 보상해 주냐? 몇 달을 보상해 줄까요? 똑같이 이제 평년 착과수가 5만 개, 적과수가 3만 개면 이때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으로 보험을 넣었다면 감소가 있으면 몇 개겠습니까? 2만 개. 작년에 이 문제가 20점짜리 나왔어요. 이걸 뽑아낸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들 아까 237조인가 보면은 그 박스 친 문제 있죠. 계약 1번, 계약 2번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적과전에 범통상해 피해가 있음만 써있으니까 범통상해는 자연재해가 아니다. 그러니까 보상 안 해준단 말이죠. 범통상해 금방 얘기했죠.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에 보험을 넣었으면 범통상해로 피해가 왔다. 자연재해가 맞고 자연재해가 맞고 범통상해인 경우에는 세주에서 피해 유무만 확인하고 피해가 있으면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후 착과수를 뺀 나머지를 전체를 다 감수할 수로 봐준다 이거죠.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넣을 수 있는 과일이 정해는 졌어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럼 그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먼저 사실 1과목을 스캔해 주셔야 돼. 그래야 이 과목이 거기에 붙여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과목 공부가 그렇습니다. 특정 위험 방식에서 특정 위험, 특별히 정한 위험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위험이 뭡니까? 재해잖아요. 어떤 재해다?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동상해. 동상해 하면 봄, 가을 다 껴주세요. 봄만 넣으면 외롭고 가을만 넣으면 외로우니까 이런 거잖아요. 특정 위험. 근데 이 보험을 넣을 수 있는 품목이 몇 개라고요? 5개. 항상 순서를 어떻게 쓰라고요? 사과, 배, 아래로 쓰십시오. 위에서 아래로. 감귤, 단감, 감 중에서 그냥 감은 같이 써도 돼요. 짧은 감. 어떻게? 3, 4, 5. 3, 4, 5. 이것 때문에 순서를 꼭 이렇게 써주시라고 되도록이면. 생육 시기로 이게 보험에 가입하는 나이예요. 같이 엮어서 이해를 하시라고. 3, 4, 5, 3, 4, 5 하는 겁니다. 근데 특정 위험 방식에서 보험에 넣을 수 있는 품목은 5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가지. 적과전 종합 위험 방식에서 보험에 넣을 수 있는 품목. 적과전 종합 위험. 적과하기 전에는 종합 재해로 보상을 해준다 해서 적과전 종합 위험 방식인데 이때 넣을 수 있는 품목은 뭐다? 감귤만 봤잖아요. 감귤만. 여기서 감귤만 제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작년에는
배하고 단감만이었어요. 문제가.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4개로 늘었는데 1과목 때는 4개입니다. 1과목 때. 여기 지금 보시면 1과목에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나와 있는데 2과목에 가면 또 얘가 빠져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감이나 떫은감이나 그 피해 조사하는 거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대신에 적과전 종합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많이 냅니다. 아까처럼 피해하면은 이 특정 이연 방식이나 적과전 종합 이연 방식 같은 경우는 감수 가실수 죄로 인해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과실수가 많으면 많으도록 피해율이 높아진다 낮아진다. 피해율이 높아진다. 피해율이 높아지면 보험금이 많아질 겁니다. 봐볼까요?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부담률 이렇게 되잖아요. 피해율이 50% 자부담률이 30%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20%입니다. 그렇죠? 피해율이 70% 자부담률이 30%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다? 40%다. 70%에서 30%를 빼니까 40%를 내가 받잖아요. 피해율을 높이는 방법이 뭡니까? 감수 과실수를 늘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원래 5만 개가 여가 평상시에 열렸는데 적과 작화수점에서 범동상 해갖고 2만 개 깎아져. 또 태풍 불어서 낙과가 한 10,000개 떨어져. 그러면 벌써 5만 개에서 3만 개가 떨어졌잖아요. 얼른 해도 피해율이 60%잖아요. 그렇게 감수가 돼야만이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피해율이 높아지고 자기 부담률 빼면 나머지를 내가 보험금을 받으니까. 네, 근데 재밌는 게 이제 그 1과목에서 공부하시면 신경길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사과배 단감에서. 왜 그러냐면 사과배 단감, 감귤, 떫은감을 보험을 다 넣어주진 않잖아요. 아까 했잖아요. 어느 정도 나이가 차야 넣어줘요. 사과는 몇 년생인가? 특정은 특정이 사과 같은 경우 몇 년이에요? 3년, 4년, 5년 그러죠. 얘가 밀식 재배일 때는 3년, 반밀식일 때는 4년, 일반 재배 널찍널찍하니 뗐을 때는 5년생. 사과가 끝났으니까 배, 감귤, 단감, 감종류 얘는 4년. 재배 방법 필요 없습니다. 얘는 재배 방식이잖아요. 밀식, 반밀식, 일반 재배는 재배 방식. 3년, 4년, 5년은 뭡니까? 나이, 수령. 배 수령은 4년. 그 다음에 감귤은 배가 3년, 감귤이 4년, 단감, 떫은감 5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적과전 가면 달라져요. 적과전은 사과가 2, 3, 4 그렇습니다. 또 답답하네 그러죠. 여기도 2, 그 다음에 감귤이 4 이렇게 1년씩 깎아졌죠. 그래요. 가입연도. 그렇죠. 이것도 가입연도입니다. 이것도 가입연도예요. 가입연도. 얘도 가입연도예요. 왜 이렇게 달라질까요? 예? 2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를 보시면 얘가 빠릅니다. 쪽수를 좀 알려드릴게요. 요 지침이 어디 있지? 지침이 있었는데 여기 있네요. 지침이 18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거 한 것 같은데 19쪽 19페이지 앞쪽 19쪽 19페이지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저만 열려서 그런가 땀이 납니다. 저만. 아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 지금 더운가요?
아, 난 나가 지금 혼자 열정으로 해서 더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아, 예, 그럼, 예. 19쪽 보시면 그 밑에 나올 겁니다. 예, 보시면. 단감, 적과전 종합위험 해가지고 우측으로 보시면 판매기간이라고 있죠. 판매기간. 판매기간에 이건 보험을 판매하는 기간이거든요. 어디서? 회사에서. 회사가 어디입니까? 농협에서. 언제 팝니까? 11월 1일 날 팔아요. 11월 1일 날. 그러면 특정은 언제 파냐면 보통 2월 달에 팔아요. 2월 달 특정 한번 봐볼까요? 특정은 18쪽 맨 위에 있습니다. 18쪽에 본사업이야 공연이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해가지고 경장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 보험 판매 기한은 2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입니다. 2월 22일부터 3월 뭐 이 정도까지죠. 얘는 계속 올해예요. 보험 기간이 2월 달부터 11월 30일까지예요. 수학기 종료 시점. 보통 1년이 채 안 돼요. 보험 기간이. 근데 얘는 딱 1년 돼요.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같은 경우는 여기 적과전이죠. 적과전 종합 우측으로 살짝 넘어가시면 단감 한번 봐볼게요. 단감 몇 년도에 팝니까?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그 뒷장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사과, 떫은감 다 마찬가지 몇 시입니까?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11월 30일 날 보험을 팔아요. 이거 뭐냐면 내년에 과일이 생산될 나무를 미리 파는 거예요. 미리 전년도에. 그래서 얘가 2년이 짧아요. 특정으로 따지면 3년이잖아요. 얘가 지금 올해 내가 2016년도 때 내 이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을 보험을 넣고 싶다면 2015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날 이 보험을 넣어야 돼요. 그럼 16년 되면 얘가 몇 살입니까? 3살 되잖아요. 근데 얘는 16년 때 보험 넣으면 16년 때 내요. 그러니까 원래 3살이잖아요. 그래서 판매 기간을 알면 아 그렇구나. 얘는 왜 2년이고 얘는 왜 3년이다. 그래서 보통 보험 목적에 보면은 일감하게 공부하면 이듬해 뭐 다음에 수확하는 과실을 목적으로 한다. 이듬해 수확하는 과실을 목적이 뭐냐? 이때 파니까 11월 달에 팔았잖아요. 근데 올해 나올 과실을 한다고. 올해 나면은 12월 31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한 달 만에 과일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험 목적에다가 이듬해 수확하는 과실. 익년에 이듬해 익년 다음에 같은 말입니다. 그냥 나는 다음해로 쓰고 싶으면 다음해로 그냥 계속 다 쓰세요. 익년을 쓰고 왜냐하면 이 방법서를 만들 때 품목마다 그 전문가 교수한테 맡겼어요. 기준을 주고 이런 기준으로 방법서를 만들어 주세요 하다 보니까 다 나름대로 교수들이 좋아하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쓴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듬해나 익년이나 다음해나 똑같은 말이다. 왜? 보험을 전년도 말에 팔았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오늘은 하시고 오늘은 피해 사실 확인 조사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특정 위험 방식하고 적과전 종합 위험 방식 173쪽부터 183쪽 중간 173쪽부터 183쪽 이게 딱 장수로는 5장, 페이지로는 10페이지입니다.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시고 오십시오. 이거 읽다가 또 애매한 거 있으면 아까 제가 제 전화번호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네, 몰라요. 그러면 이걸 했더니 옛날에는 인강하신 분도 전화 와가지고 어떤 교수님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인강도 들으신 분도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다가 전해서 카톡으로 주세요. 대신에 카톡을 이렇게 자판을 누르거나 수식을 넣게 되면 힘들죠. 그래서 그냥 종이에다 쓰세요.
이 식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냐? 아니면 이게 답이 뭐냐? 라고 그 종이에다 쓴 다음에 그 사진을 찍어서 제 카톡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는 못 해드리지만 틈나는 대로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칠판 이게 내가 그래서 그러나? 자, 오늘 3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